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 주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 보세요.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손으로 짚고 일어나셔야 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이미 파괴되고 있으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지난 23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관절 문제를 가진 1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올해 74살입니다만 아직도 통증 없이 북한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분들 대부분은 우체통까지 걸어가는 것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이 문제의 대부분을 환자분들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으로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 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2살 박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이 내내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50세 이상, 한국인 30만 명 이상이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중 80%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알았더라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80%입니다. 즉, 지금 고통받고 있는 10명 중 8명은 전혀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거짓말에 속아 살아오셨습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다. 집안 내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진통제를 먹고 수술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 파괴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유전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관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 염증 과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드신 음식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모든 표준 의학 조언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환자분들을 지켜봤습니다.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체중을 줄이셨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는데 집착하게 됐습니다. 환자분들이 드시는 모든 음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다르게 분석했습니다. 무릎 관절의 활막액을 현미경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문제는 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백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오늘 드셨을 그 쌀입니다. 평생 거의 매일 드셨던 그 쌀입니다. 이 쌀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몰래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켜 무릎의 보호 쿠션을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손상은 누적됩니다. 밥 한 공기마다 파괴가 가속화됩니다. 식사할 때마다 장애에 가까워집니다.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미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것은 혈류의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분자들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작은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무릎 관절에 도달하면 연골과 활막에게 달라붙어 부서지기 쉽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 과정이 연골을 갈아 없애고 결국 뼈가 뼈와 직접 마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골든타임 안에 계시다면 이 손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면 여러분의 몸은 연골을 재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거의 서지도 못하던 환자분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간단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무릎에서 뚝 소리가 들렸습니까?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습니까? 손으로 짚고 일어나셔야 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이미 파괴되고 있으며 오늘 아침에 드신 백미가 매일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62살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진료실까지 걷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본인은 그저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딸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사 일기를 봤을 때 진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매일 백미 3공기였습니다. 무릎 연골은 거의 다 닳아 없어졌고 혈액 내 염증 수치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이 그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미를 드시면 몸이 그것을 매우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이것은 혈당을 엄청나게 급등시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여 대응합니다. 하지만 무릎을 파괴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급격한 인슐린 급증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단백질의 분비를 유발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통해 이동하며 공격합니다. 무릎 관절의 활액을 공격합니다. 활액을 자동차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사이토카인이 이 활액을 공격하면 묽어지고 쓸모없게 됩니다. 뼈가 서로 마찰하기 시작합니다. 연골이 찢어집니다.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하루에 2-3번 흰쌀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릎 퇴화가 항상 더 심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가장 나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손상은 아직 통증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처음으로 날카로운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연골의 30에서 40%를 잃은 상태입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평생 밥을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쌀이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염증 반응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연골이 두껍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0세가 넘으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몸에서 콜라겐이 덜 생성됩니다. 자연적인 항염증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30살에는 아무 문제 없던 그 한 그릇의 밥이 50살에는 조용한 파괴자가 됩니다. 제 환자 중에 부산에서 오신 67세 이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단 3주 동안만 흰쌀밥을 완전히 끊으라고 했습니다. 보리와 고구마로 대체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시간 낭비를 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3주 후 그분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무릎의 부기가 60% 감소했습니다. 통증 수치가 10점 만점의 8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하면 몸이 마침내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활액이 다시 걸쭉해집니다. 남아있는 연골이 더 이상 퇴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무릎을 파괴하던 만성 염증이 마침내 멈춥니다. 하지만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골든타임 동안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밥을 드셨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무릎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는데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흰쌀밥 한 그릇을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흰쌀밥을 먹으면 몸은 그것을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 과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대부분의 일반의들조차 환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무릎 관절의 특정 환경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췌장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이 인슐린 급증은 단순히 당을 처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분자들의 연쇄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특히 기존에 미세 손상이 있는 부위에 축적됩니다. 그렇다면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항상 미세 손상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무릎입니다. 무릎 관절에는 활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를 자동차 엔진의 오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윤활 작용을 하고 보호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무릎에 도달하면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활액 속에 히알루론산을 분해합니다. 히알루론산은 관절에게 보호하고 완충하는 특성을 부여하는 물질입니다. 충분한 히알루론산이 없으면 활액은 묽고 묽었고 쓸모없게 됩니다. 마치 오일 대신 물로 엔진을 윤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62 세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2층 계단을 겨우 올라올 수 있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상당한 연골 손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분은 자신이 매우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채도 많이, 생선도, 그리고 물론 매 끼니마다 밥을. 아침, 점심, 저녁. 62년 동안 매일 흰쌀밥 3그릇씩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밥은 단순히 위장에 있는 무해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드실 때마다 무릎에 염증의 불을 지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루 3번, 매일매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손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파괴는 활액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연골이 보호 완충제를 잃으면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연골은 피부나 근육처럼 쉽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무릎의 뼈들이 적절한 완충 없이 서로 마찰하기 시작하면
작은 찌꺼기, 입자들이 생성됩니다. 면역체계는 이 입자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기 위해 더 많은 염증 세포를 보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염증, 더 많은 사이토카인 생성, 더 많은 연골 파괴를 만듭니다. 매일매일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흰쌀의 특정 전분인 아밀로펙틴은 특히 공격적입니다.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사탕보다도 빠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측정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흰쌀의 혈당 지수는 73입니다. 순수한 포도당은 100입니다. 혈류에서 거의 순수한 설탕처럼 행동하는 것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40년을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해온 의사로서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양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릎 통증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릎 통증이 단지 노화라고 말합니다.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한겸증제를 복용하며 그냥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당신에게 하루 3번 먹는 음식이 관절을 내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박 여사는 흰 쌀밥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3주 만에 아침 경직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2달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관절 강역에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매일매일 몸을 독살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마침내 그녀의 몸이 치유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무릎이 간절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생화학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3번째 메커니즘이 가장 위험한 것이며 오늘 쌀밥을 드셨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릎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흰 쌀밥의 높은 혈당 지수는 먹은 후 11분 이내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이것을 수천 번 측정했습니다. 한 그릇에 흰 쌀밥을 먹은 후 30분 뒤에 환자들의 혈당을 검사하면 그 수치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혈당 급증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즉시 그것을 처리해야 하며 그 방식이 당신의 무릎 연골을 조각조각 파괴합니다. 혈당이 너무 빨리 상승하면 췌장이 인슐린으로 시스템을 범람시킵니다. 이 인슐린은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을 유발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IgEs라고 부릅니다. 이 IgEs는 혈류를 순환하는 작은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콜라겐 섬유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온몸에서 가장 중요한 콜라겐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릎의 연골에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릎 연골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특별한 유형의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이지이트가 이 콜라겐에 달라붙으면 뻣뻣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듭니다. 신선한 고무줄과 5년 동안 햇빛에 방치된 고무줄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것은 쉽게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흰 쌀밥을 먹을 때 무릎 연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이 에이지이스는 또한 면역 체계를 자극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것들을 침입자로 파괴해야 할 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이 에이지이스를 공격하기 위해 무릎 관절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공격할 때 주변의 건강한 연골도 함께 손상시킵니다. 이것을 자가면역 염증이라고 하며 관절에 절대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3세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하루 3번 흰 쌀밥을 먹어왔습니다. 영상으로 무릎을 검사했을 때 연골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일부 부위에서는 뼈가 뼈에 직접 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말을 그녀에게 했습니다. 흰 쌀밥이 무릎 안에서 혈당 급증, AGE 형성, 자가 면역 공격에 연속적인 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매 끼니마다 관절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찬장에 있는 쌀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날부터입니다. 흰 쌀밥을 없애고 제가 곧 말씀드릴 대안으로 바꾼 지 3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절뚝거리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혈액 내 염증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3번 공격받는 대신 마침내 몸이 치유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혈당의 모든 단일 포인트 증가는 무릎 관절에 측정 가능한 연골 손실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흰 쌀밥이 혈당을 급증시킵니다. 높은 혈당은 AGES를 만듭니다. AGES는 콜라겐을 파괴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연골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연골 손실은 뼈와 뼈가 갈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참을 수 없는 통증과 결국 휠체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40세 이상이고 정기적으로 흰 쌀밥을 먹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멈출 황금 시간은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부터 먹는 모든 흰 쌀밥 식사는 선택입니다. 80대까지 독립적으로 당신을 지탱할 건강한 무릎과 모든 기본적인 일에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파괴된 관절 사이의 선택입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그들은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밝히겠습니다. 매일 먹는 흰 쌀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쌀밥, 수십 년 동안 먹어온 쌀밥이 혈액 내 인터루킨 유승이라는 특정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효소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혈류 내 인터루킨 6 수치가 상승하면 심장이나 간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가장 약한 관절로 직접 이동하며 4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무릎을 의미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73입니다. 그 숫자가 당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 그릇의 흰 쌀밥을 먹은 후 45분 이내에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혈당이 극적으로 급증합니다. 이 급증은 췌장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슐린 급증은 면역 체계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하도록 유발하며 이 사이토카인들은 활액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활액은 무릎 연골이 뼈에 갈리는 것을 보호하는 귀중한 윤활유입니다. 저는 이 파괴를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서울 정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23년간 쌓은 경험입니다. 50세 이상 환자들에게 관절경 수술을 시행할 때 저는 연골 손상 패턴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닳는 것이 아닙니다.
퇴행은 항상 같은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무릎의 내측 구획인데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될 때 염증 표지자가 집중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흰쌀밥 한 그릇마다 3시간의 염증 시간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3시간 동안 무릎 연골이 공격받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성인처럼 하루 3번 흰쌀밥을 드신다면 무릎이 매일 9시간 동안 염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골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은 15시간 뿐입니다. 하지만 연골 재생은 제대로 재건되려면 18시간에서 20시간의 낮은 염증 상태가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무릎이 치유될 충분한 시간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무릎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흰쌀에는 아밀로펙틴 A라는 특정 전분 분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설탕보다 더 빨리 분해됩니다. 아밀로펙틴 A가장에 들어가면 몇 분 안에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급속한 전환이 우리가 혈당 급등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듭니다. 신체는 이 급등을 위기, 응급 상황으로 해석하고 설탕의 홍수를 관리하기 위해 코르티솔과 염증 표지자를 방출하여 반응합니다. 이 염증 표지자들은 1시간 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혈류에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순환하며 미세순환이 가장 많은 신체 부위로 끌려갑니다. 무릎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밀한 미세 혈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릎을 주요 표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흰쌀은 가공 과정에서 모든 마그네슘이 제거됩니다. 마그네슘은 신체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미네랄입니다. 적절한 마그네슘 없이는 염증 반응이 40%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흰쌀은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체가 그 염증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미네랄을 제거합니다. 무릎 관절에 대한 이중 공격입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온 아마 48세 박씨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이후 평생 동안 하루 3번 흰쌀밥을 먹어왔습니다. 무릎 엑스레이는 심각한 연골 손실, 양쪽 무릎의 뼈와 뼈가 맞닿은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2달 안에 양쪽 무릎 치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흰쌀밥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녀는 보리와 퀴노아로 바꿨습니다. 6주 만에 염증 표지자가 60% 감소했습니다. 통증이 너무나 극적으로 감소해서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도움 없이 걷습니다. 무릎이 이 염증의 순환을 멈춰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손상이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여러분의 황금 시간 동안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무릎 건강을 변화시킬 3번째 식이 수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환자들이 가장 극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진실을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번째 수정은 제가 전분 분리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같은 식사에서 흰쌀밥을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흰쌀밥을 고기, 생선 또는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파괴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쌀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인슐린 급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단백질의 항염증,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신체의 능력을 차단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손상된 연골을 복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무릎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인슐린 급증은 우리가 당화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혈류의 과잉 설탕이 말 그대로 관절 연골의 콜라겐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뜨거운 팬에 캐러멜이 형성되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일어나면 연골이 뻣뻣하고 부서지기 쉬워지며 무릎 관절을 제대로 완충할 수 없게 됩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뼈가 뼈에 부딪힙니다. 이것이 90세 이상의 많은 환자들이 무릎에 모래가 가득 찬 것 같다고 불평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73세 박 씨라는 여성을 치료한 후 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평생 전통적인 한국식으로 식사했는데 이는 매 끼니마다 하루 3번 흰쌀밥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무릎 엑스레이는 심각한 연골 손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쌀을 단백질과 즉시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초혜 선생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밥 없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식사로부터 최소 3시간 떨어져서 드셔야 합니다. 박 씨는 제 프로토콜을 시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를 찐 채소와 김치와 함께 먹었지만 밥은 없었습니다. 오전 중반 10시경에 양념한 김과 함께 현미밥 작은 그릇을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구운 고등어와 더 많은 채소를 먹었고 다시 밥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경에 또 다른 작은 양의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버섯과 채소를 넣은 두부찌개를 먹었고 밥은 없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여전히 배가 고프면 몇 숟가락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4주 만에 박 씨는 지팡이 없이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아침 뻣뻣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8주 후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12주 후 추적 검사에서 눈에 보이는 연골 재생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화학이 올바르게 작동한 것입니다. 따라야 할 정확한 타이밍은 이것입니다. 한 끼의 단백질을 드신다면 쌀이나 전분 음식을 먹기 전에 최소 3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쌀을 먼저 드신다면 단백질을 먹기 전에 최소 2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체가 각 영양소를 간섭 없이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황금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대기 시간 동안 미지근한 물을 마셔서 소화를 돕고 활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체 곡물들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퀴노아, 보리, 통규리는 혈류로 당을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당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곡물은 같은 식사에서 단백질과 함께 먹어도 무릎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관절의 염증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백미 섭취량의 절반만 보리로 대체하면 2주 내에 무릎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수정 방법입니다. 백미와 단백질을 섞어 먹지 마세요. 최소 3시간 간격을 두고 분리하세요. 무릎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수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닙니다. 언제 먹고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 환자 수십 명을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서 구해낸 수정 방법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인체는 특히 염증 관리와 관련하여 정확한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천연 항염증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가 제가 경고해온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전분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쌀을 꼭 드셔야 한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아침 식사 때만 드시고 절대 반 공기 이상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소 2큰술의 된장이나 고등어 구이 한 토막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과 된장의 특정 유산균이 쌀이 활성화시키는 염증 경로를 직접 차단합니다. 제게 강남에 사시는 63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차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걷는 것도 간신히 할 정도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너무 닳아서 3걸음만 걸어도 마찰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하루 3번 백미를 드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쌀 섭취를 아침만으로 바꾸고 양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매일 아침 생선구이와 함께 드셨습니다. 또한 점심과 저녁에서 쌀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가 이미 설명한 대체 식품으로 바꾸셨습니다. 4주 만에 마찰음이 사라졌습니다. 8주 만에 그분은 절뚝거림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12주째 추적 영상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연골 재생이 나타났습니다. 측정 가능한 수치로요. 이것은 일화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화된 의학적 개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쌀을 줄이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칼로리를 관절 보호식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체가 에너지를 위해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관절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이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보는 실수입니다. 그러니 점심에서 밥 한 공기를 제거할 때 고구마나 보리로 대체하세요. 빵이 아닙니다. 국수가 아닙니다. 가공 곡물이 아닙니다. 고구마는 활막 염증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리에는 연골세포 생성을 자극하는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중립적 대체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는 동안 적극적으로 무릎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쌀을 완전히 제거하고 구성 요소에 집중하세요. 저녁 식사는 최소 한 그릇의 사골 국물에 두부와 짙은 녹색 잎채소를 추가한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사골 국물의 콜라겐 펩타이드는 밤새 금식 기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되며 이때가 신체가 대부분의 연골 복구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식사는 오전 8시 이전에 소량의 쌀과 생선. 점심 식사는 정오에서 1시 사이에 고구마나 보리와 모든 단백질 공급원. 저녁 식사는 오후 8시 이전에 사골 국물과 두부, 채소.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배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복구 주기와 동기화되며 항염증 시간대를 최대화하고 손상 시간대를 최소화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제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수정 방법을 따르시면 첫 주 내에 무릎 경직이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첫 주입니다. 3주째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할 것입니다. 8주째에는 움직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백미를 계속 드신다면 6개월 내에 무릎 손상이 회복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최 박사님, 쌀은 우리 전통입니다. 쌀은 우리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이 드셨던 쌀과 오늘날 여러분 식탁에 있는 쌀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의 도정 과정은 보호 화합물을 제거하고 염증성 전분을 농축시킵니다. 이것이 숨겨진 적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수정사항이 70세에 자유롭게 걸을 것인지 휠체어에 앉아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백미양을 즉시 절반으로 줄이세요. 점진적으로가 아닙니다. 내일부터요. 보통 한 공기를 드신다면 반 공기를 드세요. 나머지 반은 보리로 대체하세요. 시장에서 파는 혼합 곡물 패키지가 아닙니다. 순수한 보리입니다. 매 식사마다 40g의 보리를 섞어야 합니다. 이것은 익히지 않은 보리 약 3큰술입니다. 보리에는 보호층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활액에 들어있습니다. 제 환자인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이 정확한 비율로 4주 후 난간을 잡지 않고 3층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둘째, 이 변형 쌀밥은 반드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드셔야 합니다. 절대 아침 식사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늦은 저녁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코르티솔 수치가 이른 아침과 밤늦게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이 혈류 속 쌀 전분과 만나면 무릎 연골을 녹이는 정확히 그 염증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보리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셋째, 쌀밥을 드시기 전 매 식사마다 정확히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드세요. 익히지 않은 생토마토로요. 생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장벽의 보호막을 만들어 염증성 전분의 60%가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로 측정했습니다. 토마토 1개, 쌀밥 먹기 전 매번. 예외는 없습니다. 이제 글루코사민 영양제는 당장 버리세요. 쌀 염증으로 계속 몸을 범람시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먼저 양동이를 고치세요. 또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아침 식사로 쌀밥을 드셨다면 추운 날씨에 아침 산책을 멈추세요. 찬 공기, 운동, 쌀 염증의 조합은 무릎 관절에 3중 공격을 가합니다. 아침에 꼭 걸으셔야 한다면 삶은 계란 2개와 사과 1개를 드신 후에 하세요. 점심때까지 쌀밥은 안 됩니다. 부산에서 오신 72세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밀지 않고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무릎에서 자갈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3가지 단계를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9주 만에 손자와 놀기 위해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9주입니다. 비싼 주사를 맞지 않으셨습니다. 수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루 3번 관절을 독살하는 것을 멈추셨을 뿐입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월요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잃는 연골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부엌으로 가세요. 밥솥에서 쌀의 절반을 꺼내세요. 오늘 보리와 토마토를 사세요. 오후 6시에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고 오늘은 더 이상 쌀밥 금지라고 적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무릎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자녀들의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족 중 4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휠체어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 현실입니다. 서울에서 20년간 봐왔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귀 기울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쌀 대체품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식단 계획이 궁금합니다. 관절 건강에 대해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초의 박사가 발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